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콘텐츠연구소의 고백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김충환 에디터님과 함께 지난번에 이어서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인사를 좀 시켜주셨으면 참 좋겠다. 네. 네, 먼저 인사해주죠, 그럼. 네, 안녕하세요. 저 김충환 에디터입니다. 매번 저를 제끼시려고 하시면 지난번 때 얘기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DC형, DB형,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은 DC형, DB형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도대체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와요. 뭐라고 하냐? 그럼 도대체 DB형을 계속 유지하다 DC형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DC형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고백 에디터님은 선호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십니까? 웬만하면 저 DC형을 사실 추천하고 싶거든요. DC형.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이거는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을 많이 불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투자를 해서 누구나 항상 투자나 저축할 때 얘기하는 말이 시간의 힘을 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먼저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빨리 더 시간의 힘을 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DC형을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틀린 말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솔직히 회사가 크면 클수록 엄연 얘기하면 DB형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이제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브랜드를 들으면 그 회사라고 할 만한 회사들은 이제 많이 DC형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이 좋다, DB형이 좋다라는 우리가 의견이 분분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DC형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운영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DC형과 DB형의 차이는 가장 큰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큰 차이는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운용을 하냐. 그렇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립금융 운용의 주체를 얘기하는 건데 DB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즉 쉽게 얘기해서 회사죠, 사측이죠. 그리고 이제 DC형 같은 경우는 가입자, 즉 근로자가 이제 적립금 운용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DB형과 DC형 맨날 이게 무슨 약자냐 이분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영어 발음 좋으신 한번 저요? Defined Benefit 이게 이제 DB형이고요. Defined Contribution 이게 DC형이죠. 그냥 복잡한 거 없이 DB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DC형은 내가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생각이 좀 정리가 좀 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 정산이 가능하냐?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한데 이제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뭐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되거나 뭐 이제 집을 살 때 생애 최초 내 명의로 된 집을 살 때 뭐 이럴 때는 뭐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그닥 많이 일어난 일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 우리가 그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산출 기준도 얘기를 하거든요. 평균 임금 30일분의 근속기간, 연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길게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내가 퇴직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보통 상반기 퇴직은 이제 6월 30일자, 하반기 퇴직은 12월 31일자 퇴직으로 잡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보통 DB형에 있으신 분들은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 DC형을 하는 게 낫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최근 5년간 임금 인상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최근 그래도 한 3, 4%는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2.6%밖에 안 됩니다. 2.6%요? 네, 2.6%. 거의 적금 금리. 그러니까 2.6%.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보다 높을 거라고 한다면은 DC형을 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될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 용 써가지고 마이너스 되느니 그냥 어차피 DB형을 놔두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본급은 뭐 어쨌든 그런 보수적 회사라면 죽을 똥 살 똥 계속 매년마다 뭐 2, 3%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만큼 이제 퇴직금도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DC형 선언하고 나 이제 DC형 할게 그리고 가져와서 했는데 마이너스 주식 100% 들어왔는데 막 마이너스 망한다. 이제 본전도 못 찾는 그런 케이스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 불안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디터님은 보통 이렇게 권유 드릴 때 DC형을 많이 권유드립니까? DC형 하는데 이제 사실은 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뭔가 투자라고 하면 항상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럼 이제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지 않냐? 있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사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좀 높게 가거나 적금보다 높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 DC형 안에서 원금 보장의 상품도 사실 고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수 있죠. 고를 수도 있고. 근데 수익이 안 나잖아요. 수익이 이제 안 나지만 원금 보장을 원하시면 이제 글로 해야 되고. 그 무슨 의미야? TV 항의였지. 그리고 또 작년부터는 이제 저축은행 예적금들도 이제 DC형에 넣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정말 모든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정말 선택 안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사실 없죠. 이게 이제 전환에 대한 부분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내가 전환할게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보통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년에 2번 기회를 줍니다. 네. 6월, 12월 퇴직금 산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과급이 작년 7월에 받은 성과급보다 적게 예상이 되고 12월 때까지 끌고 가지 말고 6월 말에 DC로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결론이 요인즉슨.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모르는 숨어있는 정보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금 100% 차이가 퇴직금에 800만 원 정도가 800만 영향을 미치니까 전환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DC형에서 펀드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컨텐츠 연구소에 보면 펀드 고르는 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진짜 많아졌거든요. 진짜 많고. 그러니까 뭐 굳이 이게 뭐 퇴직연금에 관련된 펀드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지 않을 만큼 이제 많아져서 충분히 고를 수 있으니까 뭐 퇴직연금 전용 펀드가 있나요?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펀드를 고르는 돈, 그러니까 펀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조차, 그리고 또 안에 구조는 어떻고 이런 정도는 좀 아셔야. 왜냐면 이게 내가 펀드를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IRP 계좌 DC형 같은 경우는 선택과 다르게 그냥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게 줄어들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만큼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 난 로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한국인에서 나오고 있는 콘텐츠들을 펀드 관련된 것들도 보셔서 이렇게 연동시켜서 이해하시면 좀 수월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뭐 또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정리 좀 해서 하고 싶은 말씀 중에.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도입이 되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범위가 굉장히 많지만 그렇죠. 근속이 굉장히 오래 하시고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사실은 제가 아무리 뭔가 투자형을 권유를 드리고 싶어도 그런 분들한테 또 공격적으로 무조건 DC형 하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이런 뭔가 성과금이랑 직무급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이 회사를 언제까지 내가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도움이 됐다면 뭐가 필요하죠? 좋아요, 구독. 그렇게 너무 영혼 없게 얘기하지 마시고 밝게 웃으면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지금까지 에디터 김충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